코나아이 2024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봇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2%가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38.9%가 감소했습니다. 재고자산 회전율,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43.9회전으로 상당히 높은 상태이고 PBR은 1.62로 상승했습니다. 분석 결과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실패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나아이를 분석하게 된 동기는 코나아이 지역화폐 플랫폼으로 흑자 전환 조정인 서비스 다각화 강화라는 윤종학 기자가 비즈니스 포스트에서 2021년 3월 21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벌써 4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때 이 조정일 코나이 대표이사가 지역화폐 결제 플랫폼 성장에 힘입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그러니까 지역화폐 때문에 코나이가 발전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사업 다각화에 집중할 것이다. 지역화폐만이 아니고 플랫폼 사업으로 기업을 키워나갈 것이다. 그거를 누가 도와줬냐?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할 때 처음 접촉을 해서 된 것으로 추정이 되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코나 카드라는 것도 그 출시를 한 거고, 지역화폐 사업은 지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에서만 결제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인천시, 경기도, 대전시, 대덕구, 부산시, 동구 등 23구 지방단체 화폐 사업자로 선정이 됐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도 강원도 횡성군, 경남 밀양시 등 지역화폐 사업자로 또 선정이 됐고, 대전 대덕구청이 해바나 시행하는 투표와 설문조사, 이 선거에도 이런 코나카드 플랫폼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이건 문제가 좀 많이 심각하게 보이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얘네들이 아니야, 그것까지는 증거가 있어야 얘기하지. 그냥 섣부른 추정을 하기에는 좀 곤란한 거죠. 조정일 코나이 대표 지역화폐 더 커질 것, 매출 6,500억 목표, 이서욱 한국경제에서 2024년 작년 11월 13일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인터뷰 질문 코나이 우리에게 지역화폐 운영사로 잘 알려진 코스닥 상장사인데 정치적 특혜 의혹이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일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고요. 두 번째 질문. 이용자들이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쓰지 않아 남은 금액, 즉 낙천 수익 등 추가 수익을 부당하게 취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첫째 이유도 있고 뭐 둘째도 뭐 지역사랑 상품권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낙전 수입이 나올 수 없는 구조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 제가 그 코나카드 충전식으로 코나카드를 효도 선물로 받았어요. 한 달에 일정 금액을 우리 그 효도 제 자식이 넣어주고 있는데 이게 코나 카드를 쓰면은 일반 사람들은 뭐 영수증을 그 안 받고 막 그렇게들 쓰고 있는데 그런 거를 악용하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은 저는 아직까지 사업자를 문을 안 닫은 입장에서 그 적자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증빙이 필요하고 비용 처리의 증거로서 다 영수증을 저는 챙깁니다. 근데 유독 그 이 코나 카드를 쓸 때 그 세븐일레븐에서는 그 잔액을 표시해줘요. 그래서 내가 정리한 거하고 거기에 찍혀 있는 거하고 코나 카드 잔액이 틀리는 경우가 이 1년에 몇 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방송에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작년에도 결국은 제가 정확히 9,232원입니다. 그게 지금 그 금액이 기억이 나는데
그것이 잔액이 작으니까 내는 한 3만 원이 있다고 봤는데 2만 원뿐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디 영수 써놓고 영수증을 못 챙, 제 습관이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저는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코나 카드가 조금 문제가 있다. 이게 뭔가 프로그램이 뭔가 이게 돈을 갖다가 훔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이가 전국민 25만 원짜리 공짜 지역화폐 코나 카드로 한다면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죠. 진짜 준다고 그러면은 그냥 현금으로 넣어줘라. 어, 코나 카드 같은 거 하지 말고 그게 진짜 이 지원이지. 코나 카드로 해서 이저 코나 카드 저기 돈 벌어주고 그렇게 하는데 뭐 정치하고 무관하고 특혜가 없다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에, 노골적 정치헌금 기브앤테크라는 게 인생 아니에요? 그 어떻게 정리할 방법이 어떻게 있는지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도 조직 생활할 때 거래를 하면은 상대방이 미안해서라도 김형 저기 저녁이라도 같이 합시다. 꼭 뇌물 뭐 이런 거 말고 정상적인 거래에서도 감사합니다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정치하는 애들이 이런 거하고 엮여가지고 만들어낸다고 한다면은, 이득 없이 할 놈들이 절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죠. 자, 이게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만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3분기에 1,700억 원대를 했는데 20.2%가 줄었어요. 그리고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15.5% 줄였는데 매출 감소보다 덜 줄였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매출 총익 29.1% 줄었고 판매 관리비를 줄였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197억 원으로서 42.3%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매출 구성을 보면은 코나 카드, 콤비 카드, 통신 카드라는 게 있어요. 제품이 이렇고 상품은 COB 스마트 카드 외라는 게 있고, 수수료는 플랫폼 선분 결제, 요런 거죠. 요런 거. 요거 같은데 코나 카드 판매하는 것도 있고, 저는 이거하고 이 두 개가 따블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이 연결 판매로 수출 내수 합쳐가지고 어, 1762억, 수출로 처리하는 것은 특수관계 거래 외국법인, 이런 것도 여기에 좀 넣는다고 합니다. 지역 화폐가 외국까지 수출을 해? 이거 중국에, 이게 중국하고 또 연결이 뭐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고개를 갸웃갸웃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537억 원으로서 10.6% 감소해가지고 매출 감소율과의 갭, 플러스 9.5%이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인과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수르픈율은 3.4% 감소했고 운영 경비는 19.8%가 감소했습니다. TOE 생산성 1.21로서 0.06포인트가 하락했고, 스르픈 영업이익은 199억 원, 200억 원으로서 38.9%가 감소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2억 2,500만 원이 더 이익이 많이 났습니다. 이것은 그나마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상품, 제품, 제공품이 있는데, WCAI 4억 5천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여기에서 가공 비율을 곱한 게 원가 회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가 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은 비공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 가공 비율을 감안해서 전년도에가 51.8%였어요. 그런데 50%로 줄이면은 원재료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A 재고자산의 변동도 그 제가 재고자산 증감 명세서에 의한 거를 가져왔고, 그 다음에 이제 역순으로 풀이해가지고 그 MC 매출원가 재료비를 도출한 다음에 재고자산의 증감액을 빼면은 원재료 사용액 및 상품 매입액이 나온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50% 가정을 해서 뽑아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분기보고서의 비성분을 비공시하여 2023년도 가공 비율을 감안한 가정을 했고, 2024년 사업보고서는 비성분을 공시하므로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코나 I는 제가 잊지 않고 2024년 연간 실적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방송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1, 2차 1자단계 재고자산의 증감명세 비교는 의미가 없고요. 거기에 따라서 계상되는 PQ 총 제재 비용도 비교의 의미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금 오름표 기준에서 이것은 이제 그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인데, 현금이 104억 원이 들어왔다면 재고가 104억 원만 줄면 되는데 116억 원이 줄었어요. 그래서 12억 4,800만 원의 재고가 어디로 날라갔는데,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재고자산 평가 손실과 폐기 손실입니다. 그게 13억 3,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8,600만 원이 차이가 있어요. 요거만큼은 불투명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운영경비 이거는 연간입니다. 그 분기 공시가 없기 때문에 그 직원 수가 39명 줄였어요. 장사가 안 되는지. 평균 임금은 5,120만 원. 이게 중소기업형이죠. 5천만 원 선이면은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그것도 한 500, 연봉 500만 원 정도, 600만 원 정도 올려준데 12.7% 상승한 것으로 나옵니다. 외주 가공비를 많이 시키네요. 어, 25.5%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지급 수수료도 1.5%. 혹시 외주 가공하는 게 직원 내보내 가지고 외주 처리한 것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지급 수수료 매출이 주는데 어떻게 지급 수수료는 들어가느냐, 이런 것도 참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은 크게 상승을 했는데 스루프율은 떨어졌죠.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낮은 편이고요.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그 회전율은 올라가고 슬픈율은 하락했을 경우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것을 반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하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분석상에서는 가공 비율을 가정을 한 거지만은 상승을 했다고 나오니까 이게 여기서도 모순이 되죠. 그 인과관계 추론이 그 모순이 됩니다. 또 하나 그 반증을 하기 위해서는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해서도 보여줘야 된다. 그런데 외부에서 이것을 알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냐? 원재료 가격 추이, 품목별 버전, 시장 환경 변화, 환율 변화가 가격 변동을 주요 원인입니다. 못 알려주겠다. 이 얘기고요. 제품 가격은 스마트 카드가 그 스마트 카드는 그 번외 카드인데 코나 카드 뭐 이런 얘기를 해야지. 이것도 대표할 수는 없다고 봐요. 7.9% 상승. 그러면은 스르픈율이 올라가야지. 이거. 그래서 한마디로 그 입증이 안 된다. 검증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요것은 그 이 매입 그 전체 매입 그 단위 1,000원으로 하는 건데, 이거를 왜 표시했냐면은 북경 심걸과 걸과기 유한공사, 걸과기 유한공사 여기에서 매입하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종속기업 및 그 관계기업들을 했는데 지역화폐가 북경까지 진출을 했다.
그러면 뭔가 연결이 돼 가지고 돈을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겁니다. 지역 화폐인데 왜 해외 지사까지 있지? 그리고 거래가 왜 있지? 이런 거요. 매출에는 그 판매하는 건 없어요. 북경 그 자회사에 사는 것만 있는데 뭐 금액이 크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것까지 하는데 특수관계자의 더 한옥 호텔 리조트라는 데가 있군요. 야, 이거 뭐 코리아 모빌리티 매출 코리아 모빌리티의 매출이 엄청 많이 나가네요. 30억. 요거는 단위 1,000원이니까 117억. 코나 소프트웨어, 자회사까지 자전거래 이런 게 접속, 종속회사 겸 이런 거로 이해가 됩니다.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검증이 안 된다는 거를 요약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이 반증을 하려고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이 하락해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은 알 수가 없고 추이를 판매 가격은 상승했으니까 검증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실적을 가지고 올해 매출이 얼마나 일어나겠느냐? 진도율이 75% 정도 나가 있는데 61.5%뿐이 나가질 않았어요. 여기에서 오늘 판매한 만큼 내일도 팔릴 것이다. 음, 이 코나이도 중국하고 디커플링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강제로 디커플링을 시키든지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 더하기 25% 산식을 적용해서 운영 경비에다가 목표 이익을 더해 가지고 하면은 2132억 매출을 일으킬 것 같다. 매출 재료비 기준에서도 동일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30억 원을 한다면은 247억 원 영업이익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고 회전율이 연간 58.5회전으로 매우 높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해보자. 60회전. 그러면은 매출이 2185억 원을 달성했을 때 영업이익은 269억 원 매출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재고가 조금 감소했었는데요. 재고 회전율 상승이 상당했죠. 그리고 판매액가는 원가액보다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또 예측 트렌드도 있다는 거. 그리고 새우현금 순이익으로 EAT 새우현금 순이익은 304억 원의 그 이익을 냈습니다. 검증산식이 또한 있고요. 그리고 EMS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456억 원인데 FEM 최종 236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간 게 큰 돈을 쓴 게 캐펙스 자본적 투자에 574억 원의 돈을 썼습니다. 그래서 비유동 자산 중에서 캐펙스 어디에만을 썼느냐?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에 364억 원을 썼고 유용자산에 155억 원을 썼다. 유용자산을 투자하면 일반 제조업이면은 인구 아니 직원 수가 늘어야 되는데 거꾸로 줄였거든요. 그러면 뭔가 자동화를 했다는 얘기로 보이기도 합니다. 주가는 22,500원으로서 연초보다 2023년물보다 그 4,600원 상승했고요. PBR은 1.62 상태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조정일치가 34.27%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겸임을 보면은 북경 심결과기 유한공사 대표이사로 돼 있고 KB 테크놀로지 인디아 뭐 그다음에 코나 소프트웨어 뭐 계열사까지 해가지고 해서 다 공동 임원들도 다 공동 대표이사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의주시 해볼 만한 어떤 측면이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냐 그게 특기가 뭐냐 이거보다는 과연 지역 화폐가
클리어하냐, 언클리어하냐 그런 관점으로 손익계산서 봐가지고는 불명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